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혼 생활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과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저의 분노의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한 남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고 잘해줬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에게 잘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만약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 가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저도 저렇게 잘 챙기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배려도 잘해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 혼자 다녀오곤 했고 시댁에 일이 있을 때도 혼자 갔다가 왔어요. 행여나 제가 불편해할까 싶어서요. 시누이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와 간단히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만나러 가더군요. 여보, 주말인데 말도 없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나간 거야? 아까 당신 씻을 때 나갔지. 전화는 오는지도 몰랐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랑 점심 먹고 왔어.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지. 아버님, 어머님이 별 말씀 안 하셔? 아가씨는? 아가씨도 왔어? 다 같이 먹었지. 우리 아빠 엄마도 별말 안 했어. 오히려 당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나오라고 했어. 우리는 별일 없어도 다 같이 모여서 자주 밥 먹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만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아, 그래? 나 안 불편한데. 다음부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줘. 알겠지? 알겠어. 처음엔 그런 남편의 배려가 참 좋았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다 다녀오고 시댁도 별말하지 않으니 고마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꼭 참석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에 남편이 앞서 배려해주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덕분에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했고요. 그런데 참 웃기죠? 시간이 지나니 생각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전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이가 워낙 좋은 시댁 식구들은 꽤 자주 모였거든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2주일에 한 번. 밖에서 잠시 만나 점심을 사 먹는 것 정도는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를 저만 쏙 빼놓고 치르는 걸 보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그때마다 말을 얼버무리며 행선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요. 여보, 오늘 결혼식장에 다녀왔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아가씨가 카톡에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알았지.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당신 웨딩드레스 입은 당신 사촌동생이 같이 찍었던데? 아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아침에 내가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피곤해 보이길래 그냥 나만 간 거야. 아무래도 어려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괜히 피곤한 당신 데리고 가기가 미안해서 말 꺼내기가 좀 그렇더라고. 내가 피곤해 보였다고? 나 요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서 보기 좋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런데 내가 피곤해 보였다고? 내가 그랬었지? 미안해. 그런데 정말 당신이 그런 자리에 가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마. 응? 작은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안 어른들께서도 불편하면 이런 자리에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집안 행사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갈지 안 갈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그리고 행여 불편하더라도 나도 당신 가족인데 그런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지. 알겠어. 미안해. 누군가는 팔자 좋은 배부른 소리라고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행사에까지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저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집안 행사에 대해 꼭 미리 말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출근 준비 안 해? 얼른 준비하고 아침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연차 냈어. 아침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어? 연차?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아무 일 없고 몸도 괜찮아. 그냥 하루 쉬기로 했어.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얼른 작은 방으로 출근이나 하세요. 그러고는 남편은 더는 말을 하기 싫다는 듯 저의 등을 떠밀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저 피곤한가 보다 했죠. 어쩔 수 없이 집의 주 작업 공간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처리하다 보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았고요. 휴대전화가 없었으니 가져간 것이 분명한데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다가도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건지 몰라 화도 나더군요. 평소 전화 하나만큼은 잘 받던 남편이었기에 기분이 온종일 널뛰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날은 어두워졌고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오더군요. 하루 종일 연락조차 되지 않던 사람이 웬 정장 차림으로 말이에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오늘 할아버지 산소 다녀왔어. 매년 이맘때쯤 다녀오는데 엄마가 오늘 가는 게 어떻겠냐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쉬고 다녀왔지. 남편은 왜 연락을 안 받았는지에 대한 변명은 전혀 하지도 않고 무미건조하게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며 소파에 앉더군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치솟아 오르기도 했어요. 남도 아니고 남편의 할아버지잖아요. 생전에 할아버님께서 남편을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산소에 갈 일이 있다면 꼭 데리고 가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불과 며칠 전 이런 집안일이 있다면 먼저 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아무런 약속도 한 적 없다는 듯 태연하게 구니 당연히 화가 나고도 남는 상황이었죠. 여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기로 했잖아. 더군다나 할아버님은 꼭 찾아뵙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랬지.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난 당신이 일하니까 괜히 방해하기 싫어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다녀왔지. 매년 우리 식구들끼리만 가니까 당연히 올해도 그런 거고. 당신은 생각조차 못했지 뭐야. 진짜 미안해. 남편은 저를 빼고 시댁 식구만 묶어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전 식구가 아니라는 듯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깊은 섭섭함을 느꼈고 이 감정을 곧바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우리 식구들? 그러면 난 식구가 아니야? 나도 당신 식구 된 지가 언젠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내 일은 당신도 알다시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로도 응대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나 배려해서 이러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했잖아.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정말 섭섭해. 미안. 난 정말 우리 여보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섭섭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제발 화 풀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며 따지고더니 남편이 바로 달래주며 미안하다더군요. 여전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먼 길을 다녀온 사람에게 더는 긴 말하고 싶지 않아서 뭘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저녁을 먹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부른 배를 손바닥으로 통통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밥 먹고 왔어. 산소 갈 때마다 우리가 매년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가격은 비싸도 진짜 맛있거든.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집이라 오늘도 다 같이 엄청 먹고 왔더니 배불러. 당신 아직 밥 안 먹었어? 난 당연히 혼자서 챙겨 먹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좀 사올 걸 그랬네. 난 괜찮으니까 얼른 당신 밥 먹어. 그 순간 이래서 날 빼놓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가 특별히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았지만 유독 먹는 것이나 좋은 것 등을 주는 걸 참 아까워했거든요. 어쩌다 시댁에 가면 시모는 손님 대접하듯 식탁 한가득 밥상을 차려주긴 했는데 꼭 좋은 음식은 사람 수보다 적게 준비하곤 하더군요. 사람은 4명인데 음식은 3접시만 준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스테이크를 먹을 때면 저한테는 꼭 고깃덩이가 아닌 찌꺼기만 줬고요. 전복이나 삼계탕을 먹을 때면 제 몫은 아예 쏙 빼놓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웃으며 늘 이렇게 변명했어요. 어머, 이래서 습관이 무섭다니까. 아들이랑 며느리 오는 날이라고 장봐놓고선 꼭 습관처럼 3인분만 사게 돼. 아가, 미안해. 다음엔 꼭 잊지 않을게. 이런 상황도 한두 번이어야 웃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짙어지더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싸고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할 때면 시댁 식구들 불편할 거라며 부르지 않더니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식당에 갈 때면 자주 봐야 진정한 식구가 된다며 부르더군요. 그 식사 자리 계산을 남편이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날 역시 시모가 저를 못 오게 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슬쩍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혹시 오늘 어머님이 나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왜 물어? 아니, 혹시나 해서 말이야. 사실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또 계실까 싶어.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해, 연락 자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기를 해. 그래서 오늘도 며느리 귀찮을까봐 오지 말라고 해주셨나 해서 말이야. 그렇지?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자며 이런 건 며느리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아까 당신한테 전화 왔을 때도 괜히 전화 받아서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니까.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긴 한데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정말 당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긴다니까. 그래? 참,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또 없겠네. 그렇지? 이로써 한 가지는 확실해지더군요. 예상대로 시모는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다 큰 어른이 먹는 것 가지고 저렇게 치사하게 굴다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서 더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모의 배려 아닌 배려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도 극히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할 만큼 적대심을 가진 이유를 몰라 답답한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다만 시모의 의중을 확실하게 알게 된 그날 이후 저도 변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시댁 식구들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시모와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알리지 않고 남편이랑만 먹기로 했어요. 시모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리 없었죠. 어느 날부턴가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은 채 말이에요. 아가, 어제 네 남편이랑 몸보신하고 왔다며? 그 장어집 우리도 꼭 가고 싶었는데 예약이 힘들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 네, 어머님. 저희도 꼭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예약 성공해서 다녀왔어요. 소문대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오랜만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왔어요. 그랬니? 맛있게 먹고 왔다면 다행이네. 그런데 아가, 그렇게 맛있는 데 갈 땐 좀 불러주지 그랬어. 우리도 몸보신이 참 필요할 때인데 말이야. 아, 그게요, 어머님.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식구들 외식할 때마다 절 일부러 빼놓으신다면서요. 혹시라도 제가 불편할까 봐요. 그래서 따로 연락해서 같이 드시자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이한테 매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테고요. 뭐 설마 밥값이 아까워서 그러셨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저를 불편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그럴 리가 있니? 아니야. 내가 널 왜 불편해하겠어? 네 말대로 밥값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말이야. 난 그저 시댁 식구들하고 외식하면 네가 불편할까 봐 그랬지. 전 정말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남편이랑 같이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도 안 불편해 하시는 걸로 알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마련할 테니까요. 응? 그러도록 하마.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통화 내내 웃으며 대응하자 시모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시모와 싸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말도 못한 채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일 시모의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시댁에 항상 절 데리고 가더군요. 하지만 시댁 방문을 함께할 뿐 저를 대하는 시모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음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짓은 여전했죠. 멍하니 차별을 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웃으며 차별하니 저 역시 노하우가 생기더군요. 어느 날은 복날이라며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날 역시 삼계탕을 끓였다면서 닭은 3마리만 넣어 먹음직스럽게 담아두곤 또 깜빡했다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어머, 정말 이래서 나이 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어쩌지? 내가 또 닭을 3마리만 샀지 뭐야. 그릇에 담으면서 알았어.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잘 나눠서 네 목도 만들어줄 테니 얼른 앉아서 먹어. 그러더니 시모는 인심 쓴다는 듯 제 그릇에 고기들을 덜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3마리의 닭 목뼈와 뻑뻑하기 짝이 없는 가슴살들만요. 그런 시모를 제지하며 정 괜찮으니 마음껏 드시라고 했죠. 그러곤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시모가 환장하는 게장을 1인분 시켜버렸어요. 심지어 배달비까지 더 얹어서요. 어머, 그거 내가 좋아하는 집 간장게장이네. 그런데 그만큼만 시킨 거니? 네, 다들 삼계탕 드시면 되니까 딱 저 먹을 것만 시켰어요. 넌 원래 게장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는데 식구끼리 담는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삼계탕을 딱 3인분만 준비하신 덕에 이렇게 시켜 먹네요. 시모는 내심 한 입 먹어보란 말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냉큼 등딱지를 뜯어 내장을 밥에 다 비비곤 끼어들 틈도 없이 먹기 시작해버렸죠. 이런 상황에 남편과 시부는 뭘 했냐고요? 두 사람은 제가 잘 먹으니 그저 보기 좋다며 허허 웃더군요. 네, 시부와 남편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마인드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봐도 신경전을 벌이는 이 상황을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정말 간장게장을 먹고 싶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좋은 말로 하면 묻어나고 나쁜 말로 하면 눈치라곤 눈꼽만큼도 없달까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상하는 사람은 시모뿐이었고 의미 없는 기싸움이 지속될수록 시모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었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더는 시모가 치사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유치찬란한 짓거리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만이 가득했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런다고 해도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저만 쫄쫄 굶고 기분 상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니 더는 가만히 참고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눈치라곤 전혀 없는 멍청한 남편은 시모의 말을 굳건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혹시 나에 대해서 별말 안 해? 내가 뭘 어머님께 잘못했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거나 하는 거 말이야. 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아니, 당신 집 갈 때마다 깜빡했다고 하시면서 내 음식은 준비 안 하시잖아. 외식할 때도 날 빼놓으시고 말이야.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한테 불만 있거나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며느리인 당신이 불편할까봐 그런 거라고 했다니까. 음식도 정말로 깜빡한 거래. 항상 습관이 무섭다면서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해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확신을 하는 남편을 보며 더 설명하기를 포기했어요. 살 길은 혼자 알아서 찾아야 하겠더군요. 그렇게 시모와 신경전을 벌이던 어느 날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생신이고 나발이고 시모에게 무엇 하나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막상 생신날이 다가오니 또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생신을 기념해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곳에서 식사 대접이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매년 생신 때면 여행을 다니곤 했다는 남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행 경비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부담했고 괜히 돈 쓰고 욕먹고 싶지 않아 최고급 숙소에 여행 코스까지 신경 써서 짜두었죠. 어느새 출발날이 되어 공항으로 향했어요.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시부와 시모는 먼저 공항으로 가 있는 상태였죠. 시모와 좀 껄끄럽긴 했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 들뜬 마음으로 공항으로 들어섰는데 저를 발견한 시모가 득달같이 달려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넌 왜 온 거니? 우리 식구들끼리 가는 여행에 네가 왜 눈치도 없이 끼냔 말이야? 눈까지 뒤집으며 갑자기 화를 내는 시모의 모습도 시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말들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엄연히 남편의 아내로서 한 가족이 된 건데 가족 여행에 왜 눈치도 없이 끼었냐뇨. 저도 식구잖아요. 남편이 가는 가족 여행에 저도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행 제가 다 예약하고 돈도 냈다고요. 그런데 왜 함께 못 가는 건데요? 시모의 말에 지지 않고 말하자 시모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넌 그냥 여기 남아있거라. 괜히 따라와서 내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일 선물 줬다고 생각하려무나.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니? 이번 여행의 주인공은 나고 주인공인
내가 너랑 가기 싫다는데. 그럼 넌 그냥 빠지면 되는 거야. 너 하나만 빠지면 우리 가족 여행이 더 즐거울 텐데 그게 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따지고 드는 게야? 넌 그냥 내가 돌아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라고. 시모는 말을 끝내자마자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등을 돌려버렸어요. 너무 황당해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이 상황을 남편이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보다 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쩔 수 없겠다. 지금은 그냥 집에 가. 뭐? 나 그냥 집에 가라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미안해. 그런데 이번 여행은 엄마 생신 기념 여행이잖아. 그러면 엄마가 주인공인데 이렇게 싫다고 하시는 걸 어쩔 수 없잖아. 매년 우리 식구들끼리만 여행을 가서 그런지 엄마도 당신이 같이 갈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집에 가고 여행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응? 남편은 또다시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며 저만 쏙 빼놓고 말하더군요. 그날만큼은 이대로 남편을 보낼 수 없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매번 우리 식구 하는데 난 당신 식구 아니야?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날 집에 혼자 돌려보내는 건 진짜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당신도 나랑 집에 가. 어머님이 날 싫어하신다니 여행 같이 안 갈 테니까 당신도 나랑 집에 가자고. 그럴까? 나 그래도 돼, 엄마? 남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모를 보며 묻자 시모가 신경질적으로 저를 쏘아보곤 남편의 손을 잡아 끌더군요. 저 역시 물러서지 않고 남편을 붙잡은 채 다시 물었어요. 정말 이대로 그냥 갈 거야? 나만 남겨두고? 결국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곤 시모의 손을 잡고선 멀어졌어요. 정말 비참하고 황당하더군요. 며느리를 남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일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시모나 이런 상황에서 마누라를 버리고 엄마의 뜻에 따라 졸졸 따라가는 남편이나 또 남일 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시부와 시누이까지도 최악이었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시댁 식구들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 공항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국 더는 이 남자와 살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날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그 전까진 남편을 그저 눈치 없고 시모의 말을 너무 믿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저를 고민도 없이 버릴 남자라는 것을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니 더는 지체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짐을 다 싸 친정으로 거취로 옮겼고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는 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죠.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달려오는 남편과는 달리 시모의 얼굴은 보기 좋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힘들게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나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마중 나온 거야? 난 내심 당신 기분 많이 상한 건 아닌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마중 나온 당신 얼굴 보니까 안심된다. 고마워. 고맙긴. 나도 할 말 있어서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응? 할 말?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얼마나 급하길래 여기까지 왔어? 이야기해봐. 무슨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제 그만 살려고. 뭐? 이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뭘 그렇게 놀라. 마누라 버리고 엄마 손잡고 비행기까지 탔을 때 이 정도는 각오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라 생각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내가 말했잖아.
다녀와서 이야기하자고. 엄마가 우리 식구들끼리만 간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어서 당황했던 거라니까. 그리고 다른 여행도 아니고 생신기념 여행이어서 엄마 뜻에 따랐을 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리고 당신도 지금 말했잖아. 우리 식구들. 당신한테 식구는 당신 아빠, 엄마, 여동생뿐인 것 같네. 그런데도 우리가 부부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난 그저 당신이랑 함께 사는 여자일 뿐이잖아. 이때까진 당신이 날 그런 식으로 버린 적이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그날 공항에서 어머님 손잡고 들어가는 당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더는 당신이랑 같이 살 필요가 없겠다고. 어머님이 하는 행동들을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말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하여튼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한편 시모는 특유의 비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대신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혼의 아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 이혼하라는 말이지. 나 사실 처음부터 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이 좋다니까 아무 말 안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었다고. 오죽 싫었으면 제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한 톨까지 아까웠을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시모의 말을 끊으려 노력했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뿌리치고는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동안 원인을 알 수 없어 그렇게나 궁금해하던 시모가 왜 그렇게까지 절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제가 들어오면서 완벽했던 내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났잖아. 그리고 제가 너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내 며느리로 급이 맞느냔 말이야.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데 쟤는 맨날 방구석에서 사업한다고 자판이나 두들겨 대고. 내가 뭘 보고 마음에 들어 하겠어? 쟤만 보면 원통에서 잠도 안 온다고. 들어보니 시모는 제 직업뿐만 아니라 시댁에 비해 가진 것이 없는 저의 친정까지 불만족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자가도 있었고 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신 상태였거든요. 시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절 받아들인 것은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고 결혼을 하고 나니 제 꼴이 더 보기 싫어졌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해댔어요. 거기에다 이런 말도 하더군요. 사업? 웃기지도 않아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는가 보지. 사업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건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디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거머리가 건방지게 뭐? 이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아? 아들, 당장 이혼해라. 그렇게 시모가 저를 차별하고 미워했던 이유들이 밝혀지고 나니 거친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시모에게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런 결혼은 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되었든 이혼은 하기로 했고 그렇게 완벽했던 가정으로 잘난 아들 돌려보내 드릴 테니 당장 데리고 가세요. 저도 미련 없어요. 누군 미련이 있는 줄 아니? 내 아들은 알아서 할 테니 넌 내가 사준 집에서 짐부터 빼. 짐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미 짐 다 뺐으니까 이혼이나 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쯤 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어 갔어요. 대화가 마무리될 때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 시모에게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만은 싫었는지
저를 가로막고 서서 하는 말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이혼하기 싫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 집에서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온라인 사업으로 돈 꽤 벌어서 요즘 매장도 알아보고 다닌다고. 이때껏 번 수익금으로 매장 연다고 말이야. 일정하진 않지만 고정 수익도 꽤 되고 장사 잘 되는 달엔 내 월급보다도 잘 벌어. 도대체 엄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뭐? 그만큼이나 잘 번단 말이야? 아니, 집구석에서 뭘 하길래 돈을 그만큼이나 벌어? 아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자기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남편이 열을 올리며 설명하자 시모가 조금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급하게 저의 눈치를 살피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지기 싫었는지 끝까지 이혼하라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수익이고 뭐고 난 그래도 쟤 싫으니까 이혼해. 쟤도 너 싫다고 이혼하자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는 거야? 아들, 선택해. 너 엄마야 쟤야. 네가 선택하라고. 시모의 입에서 결국 결정하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멍청하게도 그 순간 기대라는 걸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모 앞에서 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남편을 보며 기대를 했던 것이었죠. 어쩌면 이제라도 남편이 제 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말이에요. 그렇게 몇 시간 갔던 몇 초가 지나고 결국 남편이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니 허탈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저 자신이 한심스러워 그저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난 후 마지막 말을 남기곤 이번엔 제가 먼저 돌아와 버렸어요. 끝까지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참 대단하다. 그래, 이혼하자. 얼른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게 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남편과 헤어져야 해서가 아니라 겨우 이딴 취급을 받은 제가 너무 불쌍해서 말이에요. 비록 스스로 결정하고 한 결혼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그저 한없이 초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신 이런 꼴을 당하지 말자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분명 짐을 다 뺐다고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았는지 어디냐고 묻지 뭐해요. 여보, 집에 다 같이 왔는데 당신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아까 내가 한 말 어디로 들은 거야? 내 짐 다 뺐다고 당신 엄마한테 말했잖아. 난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지. 진짜 짐 다 싸서 나간 거였어? 정말 짐 다 싸서 나왔으니까 이혼이나 빨리 해. 이혼이라니, 내가 다 잘 설명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오해 다 풀었고 엄마도 후회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좀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응? 앞으로 더 잘할게.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시모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도는데 말이에요. 제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한 톨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저만 생각하면 원통해서 잠도 안 온다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돈을 좀 잘 번다는 말을 듣고 나선 후회를 한다고 하니 속이 뻔히 보였죠. 호떡 뒤집는 것보다 쉽게 마음을 뒤집었다는 소식도 기가 막히는데 더더욱 기가 막힌 시모의 말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넌 걔가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 이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물어볼 때마다 네가 집에서 사업한다고만 하니까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잖아. 말을 아낄 때 아껴야지 쓸데없이 아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뭐야 이게? 그까짓 것한테 네가 이렇게 매달리는 건 둘째치고 이 엄마 꼴이 뭐가 되냐고. 하여튼 얼른 집에나 돌아오라고 해.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네가 오라고 하면 금방 오지 않고 어쩌겠어? 남편을 향한 시모의 질책이 끊임없이 적나라하게 들려오더군요. 참 끝까지 속물적인 인간이다 싶었어요. 이제와 저렇게 고개 숙이는 척하면 받아줄 거라 생각하다뇨. 저기 당신 엄마한테 좀 전해줄래? 아무리 당신이 잘났다고 한들 난 당신한테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이야. 다 들려? 엄마, 조용히 좀 해. 다 들린다잖아. 여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엄마도 자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망해서 괜히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남편은 이혼의 원인이 오롯이 시모뿐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물론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하고 스트레스를 준 것도 이혼 사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시댁 식구만을 자기 가족으로 인정할 남자 같았거든요. 아내인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기로 했죠. 우리가 이혼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당신 엄마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물론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나한테 막말하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아. 때로는 기분이 참 나쁘기도 했고. 그런데 당신만 똑바로 한다면 그런 건 참고 살 수 있었어.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은 시댁 식구들만 가족으로 여기고 있잖아. 이번 여행 때도 홀로 남겨진 날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 식구들 따라 나섰고, 이혼을 논하는 순간에도 내가 아닌 엄마를 선택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 그렇게 몇 번이나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당신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자고.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도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데? 나 그렇게 바보 아니고 그렇게까지 당신 안 사랑해. 그러니까 긴 말하지 말고 이혼해. 아니 여보, 뭔가 오해를 하나 본데. 나 당신 버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난 그저 일단 엄마부터 잘 달래고 난 후에 상황을 잘 풀어볼 생각이었어.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아까 이혼 이야기 오갈 때도 그렇고 말이야. 사실 그래야 순서가 맞는 거잖아. 당신 진짜 웃긴다. 당신 말대로 어머님이 1번, 그 다음이 나라는 게 뭐 법으로라도 정해져 있어? 그런 법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당신이랑 사는 내내 당신에겐 내가 우선이었던 적이 없었고, 우리가 이혼을 논하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당신이랑 내가 계속 살아야 해.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혼해. 당신 이렇게까지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부모는 뒷전에 두고 당신을 따라갔어야 했다는 그 말이야? 그래, 한 번쯤은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 그런 척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늘 고민도 없이 당신 엄마만 따랐었고, 입에 달고 사는 말인 우리 식구들에 난 항상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말이 안 통한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런 상관도 없고 거기에 변명할 생각도 없으니까 이혼해 그냥. 남편과의 다툼이 긴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었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저에게 쏟아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막상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서인지 아니면 기대가 사라진 후여서인지 몰라도 이혼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 남편의 소식을 알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어느새 10달이 지났고 그 사이 매장을 오픈하게 되어 그 준비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이혼은커녕 결혼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그 전화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전시무였고요. 전시무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한동안 울던 전시무가 조금 진정이 된 듯 하소연을 하더군요. 지선아, 잘 지내니?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꼴이나 보이고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까지 하셨어요? 그게 너무 속이 답답한데 말할 데가 없어서 너한테 연락했다. 너도 들었지? 승훈이 재혼한 거. 네, 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혼한다는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들어보니 집도 잘 살고 여자 직업도 좋다고 하던데. 소원대로 능력 좋은 며느리 얻으셔서 좋겠어요. 좋기는 무슨. 나도 그런 줄 알고 결혼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 여우 같은 년이 글쎄 우리 아들을 뺏어갔어.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던 내 아들 승훈이가 그년한테 홀려서 나하고 영까지 끊어지 뭐니.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전 시무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구해 전 남편과 결혼을 시켰고 새로운 며느리에겐 오라가라 하며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들어서 식구로 여겨주지도 않았던 저를 대했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들은 자기 손바닥 위로 올려두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하루가 멀다고 며느리와 다투었고 새 며느리는 전 남편을 살살 구슬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상황이 묘하게 이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전 남편은 2번 이혼하기는 싫었는지 이번엔 엄마를 버리고 자신의 가정을 선택했다더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며 전 시모가 또 눈물을 짜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승훈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렇게 자랑하던 잘난 아들 한 번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 2번 이혼시키지 못해 서럽다며 우는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참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전 며느리에게 연락해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니까요. 거기까지만 해도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는데 더 가관인 말이 전 시모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널 붙잡을 걸 그랬다.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할 때 무릎 꿇고 빌 걸 그랬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지금이라도 우리 승훈이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널 많이 사랑했었으니까 네가 돌아온다고 하면 다 정리하고 올 거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길래 저러는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다신 이런 연락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확실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왜요? 저랑 살 때는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따르고 이제는 새 와이프 말이라면 다 따르는 줏대없는 남자한테 무슨 미련이 남아서요? 이제 와서 아쉬운가 본데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돌아오지 않는 거 몰라요? 그렇게 아들만 치켜세우고 며느리는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결국에는 소중했던 아들 잃은 꼴이 참 보기 좋네요. 뭐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의라는 걸 모르니? 어떻게 자식 뺏긴 어른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을 뺏겼었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전혀 아줌마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 없으니까 괜한 기대는 변기통에나 잘 버리세요. 다신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단호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론 어떤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란 생각을 했네요. 이후에 다시 이혼에 대해서 잊고 사업에 더 집중하며 지냈고 요즘은 사업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혼 후에 일은 더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되었고 좋은 기회도 생겼어요. 덕분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요즘이네요.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저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사연 들어보니 여행을 많이들 떠나시는데 저도 떠나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그까짓 이혼 별거 아니더라고요. 요즘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로써 사연이 끝이 났네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